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스페이스에서 솔루션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강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제 세미나 발표 제안을 받고 저희가 이제 주제를 어떤 걸로 선정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기업도 데이터 컨퍼런스는 좀 처음이라서 어떤 데이터를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기업 설립부터 현재까지 좀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서 이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삼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엣지 기반 제조 설비 품질 예방 솔루션이라고 잡았고요. 아무래도 이 제조 현장에서는 이 엣지 컴퓨팅 솔루션이 좀 고객사 현장에서 좀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이 되는지, 또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 또 활용할 때 애로사항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엣지 뒤에 있는 이제 온 디바이스 A라는 이제 용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엣지는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 물리적인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용 PC이고 이 기반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런 이제 통칭된 하나의 솔루션을 저희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한 회사 소개를 이제 시작으로 엣지 기반 솔루션이 무엇이고 좀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지, 또 실제 사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서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당사는 201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요. SCM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 엣지 컴퓨팅까지 약 6, 7년간 반도체랑 2차 전지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벤처 인증을 받았고, 관련된 이제 기술 특허가 이제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산학 연구도 이제 활발히 하면서 좀 더 정밀하고 좀 향상된 기술을 좀 어떻게 엣지 내에 녹일까 고민하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엣지 기반 솔루션을 얘기를 할 때 같이 등장하는 용어가 아마 이 클라우드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두 용어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많은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가 내리기보다는 이제 요즘에 핫한 이 챗GPT 4.5의 답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클라우드 솔루션과 엣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줬는데요. 클라우드 솔루션의 경우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저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이제 답변을 줬고, 그 다음에 엣지 기반 솔루션에서는 실시간 처리와 낮은 지연 시간이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 처리와 낮은 지연 시간을 좀 약간 상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아무래도 제조 현장에서 이 엣지 컴퓨팅 기술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약간 즉각적인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적용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이 엣지가 장비 옆에, 생산 장비 옆에 바로 붙어서 이 장비에 대한 현재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상 동작이라든지 정상 동작일 때 데이터 패턴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취득을 하고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이 단위 공정,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엣지가 적용되어 있는 장비는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웃풋이 나가고 뒤쪽 공정, 연계되어 있는 공정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참 뒤에서야 이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동안에 로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공정이 끝나고 뒤쪽 연계되는 공정 전에 아무래도 좀 엔지니어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좋으니까 이 엣지가 클라우드보다는 이제 장비 옆에 바로 붙어서 한다는 좀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엣지 컴퓨팅을 좀 적용하기 전에 미리 좀 생각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좀 크게는 이제 현재 상황, 이제 고객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고객사의 상황과 그다음 이슈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고객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솔루션을 적용하기에 있어서의 이슈 사항들, 그리고 이런 게 적용되면 향후에는 좀 어떻게
투비가 이제 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상황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와 배터리 어쨌든 제조 공정 라인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워낙 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FDC 기반 분석, 데이터 분석은 뭐 세계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신기술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 공정, 동일 산업이어도 1단계와 2단계가 존재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2단계가 좀 더 관리를 좀 잘한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떤 거냐면 1단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데이터로서 관리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장비가 이제 생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 동작과 이제 순간 정지 고장이 나도 이거를 금세 교체하고 다른 자재를 넣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상 동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이제 뒤쪽으로 좀 밀어놓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와 인력 관련해서도 현재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인프라가 없다는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단계 같은 경우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고 인프라와 인력도 딱 갖추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업에서는 그 설비 담당 부서와 공정 담당 부서가 좀 나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설비 담당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현재 데이터를 취득하고 분석하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정 담당 쪽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하는 쪽이 좀 있는데요. 뭐 간혹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품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쪽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찾고 있다. 하지만 공정 담당에서는 이게 원인 규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정은 이제 여러 설비가 있고 이 설비의 생산성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되면서 향후 대책 방지가 이제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설비와 공정 담당에서는 서로 이제 얘기가 잘 안 맞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슈 사항 같은 경우는 기술적 인 문제와 조직적인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추출하는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이 추출의 방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문제는 생산 라인은 생산 라인과 사무실이 동떨어져 있죠. 근데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라인 옆에서 장비 옆에서 이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를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현재 세팅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문제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품질 문제를 저희가 취득하고 있는 데이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던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하려면 장비 엔지니어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데이터를 뽑아야 이 품질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조직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석 조직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을 다 하시려고 하시고 이 데이터를 올려줘서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없는 조직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조직이 있는 쪽은 이제 이 프리퀀시랑 전처리의 중요성을 저희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아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은 생산 설비더라도 이 생산 설비의 속도가 다 다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설비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공정마다 생산의 속도가 다 다를 텐데 이게 고속으로 생산하는 설비는 그만큼 프리퀀시를 높여서 많은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볼 때 어떤 공정 설비가 장비 동작이 이해될 만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이게 어떤 동작이고 이게 필요하지 않는 동작인 거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초에 뭐 한 10개
이렇게 이제 빠른 설비를 이제 보다 보면은 안에 이제 정확한 이제 데이터 패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이 프리퀀시가 높아진 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커진 데이터를 뒤쪽에서 바로 분석하기에도 여러 이제 그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분석이 잘 수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비가 동작을 할 때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지금 자재를 들고 옮기고 내리고 누르고 자르고 아니면 붙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나눠서 만약에 이제 그 내리는 동작만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뒤쪽에서는 여러 동작들은 필요 없고요. 그런 이제 내리는 동작만 각각 유닛별로 취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비유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빨래를 이제 세탁기에 넣을 때 이제 이거를 빨랫물을 세탁물을 이제 펴서 넣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그 상태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세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비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솔루션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 품질 관리 패러다임을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환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많은 현재에서는 이제 장비 기능 중심과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장과 수리를,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하는, 즉각적으로 수리하는 이런 판단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미리 데이터로서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로 판단하고 하고 있다면은 조금 좀 더 미리 고장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사후 관리에서 이제 사전 관리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좀 그런 장비 품질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순서가 총 5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이제 데이터 진단, 추출, 처리, 탐색, 분석인데요.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엣지가 장비 옆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장비 메커니즘을 알아야 어떤 동작을 뽑아서 비교하고 분석할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솔루션 개발하는 저희도 가지만 같이 이제 전문 컨설턴트도 같이 가시고 그쪽 이제 장비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면서 핵심 구동부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정해졌다. 저희는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데, 파라미터가 정해지면 이걸 현재 이 장비에서는 추출할 수 있느냐, 추출할 수 없다면 뭐 센서를 부착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와 장비가 이제 속도와 어떤 데이터의 양과 성격과 제조하는 그 인풋에 따라서 이 프리퀀시와 볼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지면 이 스펙정이라고 저희는 써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비에서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디지털 시그널이 아니라 뒤쪽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장비의 어떤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스케매틱을 통해서 아웃풋 단자에서 어떤 전압값과 전류값이 나오는지 아날로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케이블과 엣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엣지 하드웨어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변동성이 많이 없는 데이터를 취득하는 공정 장비라고 하면은 CPU라든지 램, 뭐 어떤 SSD의 용량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스펙 정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파라미터들에 대한 추출 방안을 세우고 직접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동작을 대변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동작이 드는 동작이고 옮기는 동작이고 내리는 동작인지 정합성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내리는 동작만 어떤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뒤쪽에서는 다 모았을 때 어떤 유효한 데이터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유효성 검증까지 하는 게 저희는 데이터 추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으면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제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뽑는 데이터가 빅데이터의 일부분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최대 많이 뽑았던 게 초당 이제 10만 건의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이게 하루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장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기존 그냥 로 데이터로 오게 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 양을 한꺼번에 분석하기에는 뭐 당연히 리소스도 좀 부족할 뿐더러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 처리라는 과정을 넣게 되고요. 레거시 시스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장비 동작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 아니면 지금 제품군이 A 제품을 진행하는지 B 제품을 진행하는지 그런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단위 공정 동작 확인,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가 옮기는 동작이고 내리는 동작이고 알게 되면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AI나 ML 기술 아니면은 알고리즘 베이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룰 베이스를 통해서 그 변곡점을 나누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되면 도대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동안 어느 동작이 어느 구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피처를 정리하고 이건 뒤쪽에 이제 탐색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탐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였던 데이터들을 하나 예로 들면 이제 반도체에서는 이제 한 개 저희가 이제 와이어 본더라는 공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와이어 본딩 공정은 뒤쪽에 레퍼런스로 저희가 넣어놨는데 하나의 와이어링 동작하는 때 0.18초밖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개의 칩을 제작하는데도 와이어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곱하기 0.18초의 와이어 개수가를 더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스트립 안에서 이제 칩으로 분리됩니다. 이제 하나의 스트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일반적으로 한 100개 칩을 이제 내포하고 있고, 이런 스트립이 모여서 하나의 낫이 되고 매거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취합해서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같은 칩에 같은 와이어에 대한 데이터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뽑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데이터가 어떤 부분을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지, 이게 추후에 이상 동작이 발생했을 때 이상 동작을 검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동작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상 동작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엣지 내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장비가 이상을 동작했을 때 이상이 지금 있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뒤쪽으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조금의 데이터가 이제 쌓여야 되겠지만, 장비가 진행하고 장비 옆에는 또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간의 비교라든지 장비 안에서도 정상과 이상 동작의 비교라든지 장비들이 모이면 이제 하나의 라인이 되는데 그런 라인 간의 비교,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장 이력 관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동작이 이상 동작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뽑았던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A 파라미터가 기여가 큰지, C 파라미터가 기여가 큰지, D 파라미터가 기여가 큰지,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장 케이스별로 어떤 조합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력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상 동작이 발생했을 때는 이 이력 관리를 통해서 기인 인재가 무엇이다, 그런 거를 이제 맨 위로 올려서 이제 KPI 지표로 이제 놓고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스텝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좀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란타 익스트랙터 영역이 있고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클리너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를 탐색 분석하는 서처와 어널라이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 란타 익스트랙터라고 하는 모듈을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 능력은 없다 보니까 추출에 필요한 설계를 제가 했고, 설계를 이제 PCB 전문 제작 업체랑 이제 얘기를 해서 같이 이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총 14개의 채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초당 한 10만 건, 최대 10만 건의 프리퀀시를 받을 수 있는 수집 장치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특허가 기술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출 파라미터를 선정해야 되는데, 공정 설비와 이제 센서가 정해지면 아까 스케매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아날로그 시그널을 도대체 어디서 뽑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정 설비, 뭐 센서, 아웃풋에 대한 연결을 아날로그 날선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이 익스트랙터에서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 그걸 엣지로 연계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차 전지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태벨링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극판을 양극, 음극을 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탭이라든지 그런 거를 붙여서 이제 용접하는 공정인데 이게 밑에서 이제 혼이 내려와서 이 탭 부분을 용접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실제 뽑았던 데이터가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 용접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이제 유효성 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데이터 수집단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분석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처리 기술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 전처리와 소프트웨어 기반 전처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 기반 전처리는 이쪽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압 분배하는 모듈과 이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중간에 이제 그 시그널의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채널 간의 간섭이라든지 그런 걸 억제하는 IC 칩을 내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엣지 컴퓨터가 마이너스 10V에서 10V까지의 전격 전압을 받아야 되는데 설비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24V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다면 이건 분명히 강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4가지 옵션을 통해서 전압을 이제 맞춰줘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 특허로 저희가 기술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필터링과 지금 세그멘테이션 기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어떤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로 오기 때문에 어느 동작이 어느 데이터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더 많이 개발하고 모델을 생성한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술입니다. 어떤 변곡점을 토대로 앞뒤 이제 상황 데이터를 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동작이 확 꺾이는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동작들을 나누게 되고 이런 동작을 기반으로 뒤에서는 동일한 동작을 모아서 이상감지 컨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출, 필터링,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이상감지하는 컨셉 전반에 대해서도 기술 특허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ML 기반으로 이상 동작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 동작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아까 발생했던 그런 동작들을 하나하나 다시 또 역으로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동작에서 어떤 파라미터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가 이제 발견이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 동작을 했을 때 기인 인자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반 기술들이 적용된 전체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살펴보면 각각 제조 현장 내에서 이제 공정 설비들이 다 다른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란타 ODA라고 하는 이 엣지 박스입니다. 이 엣지 박스 앞에 익스트랙터가 위치를 하게 되어서 이 공정 설비에 대한 데이터는 익스트랙터가 취득을 하고 아까 전처리하는 모듈이 이 클리너 소프트웨어고 그 위에 데이터를 탐색하는 영역이 란타 서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와 인터페이스는 이쪽 ODA 쪽에서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두고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공정 설비에 대한 데이터 취득은 ODA에서 하지만 이 뒤쪽의 서버에서는 여러 공정 간의 연계 분석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공정에서도 다른 장비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이 서버 측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이 서버가 어떤 이제 서버룸에 있는 서버는 아닙니다. 그냥 보셨던 이제 엣지의 약간 고사양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다 취득을 해서 뒤쪽에 이제 고객사가 원래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제 퍼블리싱 기능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이 엣지 서버 안에서 모았던 데이터는 웹베이스 대시보드로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를 고객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런 장비 가동 현황을 이 엣지를 도입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어떤 이상 동작이 발생했을 때 그 기인 인자는 어떤 것이며 패턴에 대한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상 패턴이 발생했을 때 얼리 워닝을 줘서 이제 사후 관리가 이제 순간 정지나 이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는 이제 시간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 베이스의 예방 정비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가능하게 되는 전초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이 엣지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의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더해서 이상 동작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상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고 와서 정상과 이상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그런 이상 감지와 불량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많이 축적이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예측 모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레퍼런스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백엔드 부분에서 이제 백그라인딩 공정이라고 웨이퍼의 뒷면을 깎는 공정이 있습니다. 전 공정은 이제 양질의 웨이퍼가 이제 생산이 되고, 이 후공정에서는 이 웨이퍼를 이제 깎고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모듈 형태, 패키지 형태로 나가는 이제 공정인데, 그 중에 이제 백그라인딩 공정, 웨이퍼 뒷면을 깎는 공정, 그 다음에 웨이퍼에 새겨진 각각 다이들을 하나씩 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PCB,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위에 올려놓는 다이 어태치 공정, 그리고 그렇게 올려진 다이들을 이제 PCB 기판과 다이를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공정에 이런 부분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조립 공정은 이제 스태킹과 웰딩 공정이고, 뒤쪽에 화성 공정도 있고, 앞에 이제 그 재료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활물질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섞어서 지금 제품에 넣을 건지 이제 믹싱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극판들이 형성이 되면 그 극판들을 양극, 음극 하나씩 적층하는 스태킹 공정,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적층된 극판들을 하나의 셀로 만드는 이제 웰딩 공정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와이어 본딩 공정을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와이어 본딩 공정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요. 와이어 하나 동작이 이제 0.18초 이내로 끝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초당 각각 5개 파라미터 혹은 6개 파라미터를 취득을 합니다. 5개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각각 샘플링 한 2만 정도 해서 1초에 2만 데이터를 뽑아서 전체 이제 토탈 이제 10만 데이터를 이제 맞추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 뒤쪽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은 처음에 이제 이쪽에 주황색이 이제 와이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조그맣게 이제 파란색 부분이 클램프입니다. 이제 클램프라고 하는 거는 와이어 클램프가 와이어를 열면 와이어가 도출되고, 잡으면 와이어가 이제 잡혀서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EFO라고 해서 일렉트릭 프레임 오프, 약간 이제 그 고전압을 인가해서 여기에 이제 볼 사이즈를 만드는 겁니다. 이 볼 사이즈를 만들게 되면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볼이 형성이 되고, 이게 이쪽 패드 쪽에 붙으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와서 패드 찍고, 여기가 이제 PCB 기판인데요. 여기가 이제 다이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PCB 초록색 기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한 번 붙이고 일로 와서 탁 끊어버리고 하는 공정, 이 일련의 과정이 0.18초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을 만들고 뒤쪽으로 내려와서 이 패드 쪽에 울트라소닉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초음파로 이제 누르면서 고속 진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히팅으로 누르게 되고, 뒤쪽으로 쭉 와서 어떤 와이어링에 대한 형성을 만들고 나서 이 뒤쪽에 패드 찍고 이쪽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1초에 한 2만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같은 제품을 같은 공정 라인에서 진행하는데 장비마다의 편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세팅 값을 넣었더라도 이 장비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상향 일체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이거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사전 관리로 변동을 시키느냐. 실제로 그냥 인라인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로 들면 이제 이 와이어 클램프라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와이어가 이제 이 와이어 그 굵기에 따라서 이 클램프가 얼마나 열었다 닫았다 할 거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류
뒤쪽에 이제 그 나사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딱 갭을 딱 맞춰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 자연 진동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스크류가 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풀리게 될 때 와이어를 잡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순간 정지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엔지니어 분들이 라인 안에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스코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계속 못 보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갭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엣지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트렌드를 보면은 약간 우사양하거나 아니면 우하향하는 이제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리선을 둬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면은 갭이 좀 줄어드는 건데 아니면 갭이 좀 높아지는 건데 라는 이제 내용을 주게 되고 그러면 순간 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런 식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품질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이러한 솔루션의 도입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생산 기지들이 워낙 글로벌화해지고 생산 장비 엔지니어들 분들이 이제 다국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균일 품질을 위해서는 이 기술력을 편차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솔루션 통해서 딱 장비 운영이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기계에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이제 제조 관리와 품질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라든지 아까 이제 전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이 되면 이제 자연어로 오히려 이제 물어봐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지? 라는 부분들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엣지 솔루션을 도입해서 저희는 장비 성능 상향 일체화라고 하는데 한 장비만 그냥 말하면 이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품질 테스트를 해서 장비별 이제 세팅 밸류라든지 어떤 제품별로 레시피라든지 파라미터를 검증하고 이걸 횡으로 이제 횡정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모니터링과 뭐 상태 기반 예방 정비, 뭐 AI, ML 기반의 이상 감지는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6가지 플러스 알파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인력 효율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3단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보기 때문에 이상 징후나 원인 파악 등이 이제 가능해지면 자연적으로 이제 품질 향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 정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순간 정지나 고장이 최소화되고 그러면 이제 리페어 타임이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가동률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정비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메인터넌스, 이제 계획 관리라고 하는데 인력 관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세 분이 이제 들어가서 작업할 게 어느 정도 미리 예방하면 돼, 뭐 미리 조치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2명적으로 이제 인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력 효율화로 이루어지면서 결론은 이제 이런 장비를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결론은 이제 신규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비용 감소고 기존 설비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이제 보전 비용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뭐 금방 훅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궁금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그 메일로 아니면 이제 전화번호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각각 이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